보이스피싱 50년 만의 겨울 가뭄이 이어지더니 이제 30도가 훌쩍 넘는 푹푹 찌는 한정막 찜통더위가 기승입니다. 농작물 수급도 비상이고 물가도 고공행진하니 주부들 가정 경제가 힘들어집니다. 덩달아 삶의 의욕도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힘내서 파이팅 합시다. 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일기 황정희 인사드립니다. 이번 달은 행복일기가 아니라 불행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겪은 보이스피싱 사건 이야기를 해보려 하거든요. 이런 더위가 시작되던 5월 토요일 어느 오후였습니다.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오니 남편이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자기 신분증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더군요. 막내딸이 폰이 깨져서 뭐를 해줘야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예사롭게 생각했죠. 사진을 찍어 보내고는 뭔데 사진을 보내냐고 물으며 남편 폰 문자 메시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빠, 난데 핸드폰이 갑자기 묵통돼서 술이 막혔어. 문자 확인하면 이 번호로 답장 줘. 그 문자 밑에는 알았다 등등 이미 남편과 여러 번 문자가 오고 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딸에게 전화를 했지요. 그 문자가 왔던 번호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정말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곤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비밀번호 어쩌고 하는 남편의 혼잣말이 들려왔습니다. 비밀번호? 불이 나게 거실로 뛰어가면서 무심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와 가르쳐 달라 하노? 그거 보이스피싱 아이가? 그러나 이미 남편이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상태였고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지요. 곧이어 남편 폰에 뭔가가 재빠르게 휙휙 지나가더니 남편이 대구은행 가르쳐줬는데 와 삼성증권이 떠노 하대요. 그러면서 또 9가지 숫자를 넣으라고 뜨는데 우리가 손이 빠르지 않아 못 쳐놓고 있으니 그놈들이 번호를 넣어달라고 해서 또 남편과 함께 용을 쓰며 문자로 보냈습니다. 비밀번호 얘기할 때 의심했던 것도 잠시 순간 뭐에 쓰였는지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서 딸이 받아 자초지종을 얘기하니 딸이 하는 말, 엄마 그거 보이스피싱이다. 112에 빨리 전화해라. 그때부터 손이 벌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폰은 바빠지기 시작하고 목소리는 떨리고 일은 이미 저질러진 상태이고 보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중간에 아들과 연락이 닿아 아들이 금융감독원으로 전화해서 계좌를 막고 경찰관이 집에 와서 사건 경위를 묻고 한동안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라 얼마가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망연자실 앉아있는데 그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목소리였습니다. 10만 원을 입금할 테니 막아둔 계좌를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였습니다.
우리 계좌에 돈이 있는 건 알았지. 인출해 갈 수 없으니 이것들이 애가 탔나 봅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면서 알겠으니 10만 원 일단 보내라고 했죠. 그러더니 좀 있다 다시 전화 와서는 주말이라 오늘은 안 되고 월요일 몇 시에 은행 가실 거냐고 묻네요. 시간 나는 대로 가겠다고 하니 잊지 말라는 당부까지 합니다. 우리가 속아 넘어갔으니 또 속아 넘어갈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 아가씨는 부모도 없나? 참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보이시피싱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불안한 마음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다 월요일 아침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하니 범인들이 신분증으로 대출을 내는 경우가 있으니 신분증을 재교부 받고 검찰청 사이버수사팀에 신고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이체 내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가 범인들에게 가르쳐준 대구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에서도 돈이 엄청 빠져나가 있더라고요. 이 30분 동안 6개 은행 가상계좌로 9번에 걸쳐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인출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범인들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인 남편 폰으로 팀뷰 파일을 보내 설치하게 하고 은행 정권까지 정보를 이용해 이체에 이용했다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은행마다 다니면서 비밀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범인들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서울 도림우체국으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라 하길래 내 놈들 같은 편 아니냐고 했더니 그만 전화를 끊더라고요. 정말로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나쁜 놈들을 사전에 막을 수는 없는 건지 경찰에게 물어보니 이런 놈들은 잘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일단 걸려들면 피해액은 되돌려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도 행여나 조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수성구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까지 방문해 알아봤지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정 억울하면 소송하는 방법이 있으나 가망성은 1도 없다 하니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며칠 후 집에 온 우체국 집배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우편물이 많이 오네요. 혹시 피싱 당하셨어요? 그렇다 하니 아이고 하며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데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침착했더라면 하는 후회도 밀려오고 자책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보이스피싱 와당하노 했는데 막상 제가 당해보니 뭐에 씌인 기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습게 빠져들고 의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당하고 보니 주변에서도 많이 당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은 수년간 모아온 딸의 결혼 자금을 몽땅 틀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들을 사칭한 놈들에게 대출까지 내어 2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괄취당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저와 남편이 우울증 걸릴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주위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난 후 기절한 사람,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 극단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 등등 걱정하는 사례를 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내심 심장은 쿵닥쿵닥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남편에게 그랬죠. 떡 싸먹은 요랑하자고. 다른 사람들은 돈까지 찾아서 갖다 준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덜하지 않냐고. 사람 몸 상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뒤처리가 여간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통장마다 비밀번호를 다 바꾸는 것은 예사일이었고 이 범인놈들이 폰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인들 전화번호와 카톡방까지 모두 없앤 것이었습니다. 통신사에 가서 전화번호를 받아와서 그걸 하나하나 입력해야만 했고요. 또 그놈들이 깔아놓은 파일을 삭제하려면 폰을 초기화해야 한 데서 서비스 센터에 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을 처리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물론 바보짓은 했지만 말로만 듣던 보이스피싱 당하고 보니 조금만 생각하고 침착했다라면 하는 후회도 해봤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정보를 어디에서 알아냈는지 자녀들의 이름까지 알며 아들에게도 전화 오고 똑같은 문구의 피싱 문자 온 것을 카톡으로 전해왔답니다. 또 큰딸에게도 엄마 행세를 하며 애들은 잘 있냐며 평소에 나와 톡하는 그대로 해서 엄마인 줄 알고 대화하다 보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엄마 요즘 자식들 사칭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 극성인데 이상한 전화나 폰 깨져서 수리 맡겠다는 문자 같은 거 오면 조심하라고 문자 보냈더니 카톡에서 나가더라고 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수법 하나 알려드릴까요? 혹시 여러분들 중 이런 택배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우리 집 주소는 맞는데 전혀 모르는 이름이 적혀 있다거나 또 뭘 주문했는지 생각나지 않는 낯선 택배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셨다면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끔 주소가 잘못돼서 낯선 택배가 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이 부분을 노리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택배 상자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전화번호를 추적해 보니 최근 검거된 보이시피싱 일당의 전화번호이고 택배, 오배송을 이용해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유도한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범인들과 전화 통화했다면 목소리를 통해 수령인의 성별과 이름,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그대로 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주소만 아는 상황에서 일단 택배를 보내 나머지 필요한 개인 정보를 확인하는 수법이 있고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로 스토킹, 성범죄, 절도 등의 다양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내용물을 절대 개봉하지 말 것이며 두 번째, 적혀있는 전화번호가 아닌 택배 회사에서 온 오배송된 물건을 반품 신청을 하거나 세 번째, 수상한 물건의 경우 그 즉시 경찰서에 가져가 유실물 신고하기. 특히 명의가 도용된 경우에는 약물 거래와 같은 중범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있기에 택배로 보낸 사람과 직접 연락을 하거나 만나는 것은 피하고 수령인에게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다 하니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워지고 코로나는 조금 진정되는가 싶더니 원숭이 두창이라는 새로운 질병이 발생해 전 세계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달은 행복일기가 아닌 우울한 일기라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엔 건전하고 재미난 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행복일기 방정희였습니다.